야, 너 이제 잘 가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인디언밥이나 다구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뼈가 골절돼 버린 겁니다. 골절, 사실상 뼈가 부러져 버린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거의 전치 6주가 넘어가 버리면 징역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원인은 사실 군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저녁방이라고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해버린 사건입니다. 골절, 사실상 뼈가 부러져 버린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거의 전치 6주가 넘어가 버리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폭처법 위반 공동상해로 간다면 형량이 징역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곧 사회로 나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당인데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있어서 결적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피의자는 사실 약 10명에 해당했습니다. 혐의가 사실 무섭습니다. 폭처법 위반 공동상해. 폭처법 위반 공동상해는 사실상 집단폭행,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상호 간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서 1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했고 거기에서 전치 6주 이상의 뼈가 골절됐기 때문에 죄명이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징역형이 사실상 매우 높게 예상되는 사건인데 당사자 간에서는 전역을 축하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야, 너 이제 잘 가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인디언밥이나 다구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뼈가 골절돼 버린 겁니다. 이 사건 하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폭처법 위반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100대를 때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단 한 대만 때렸어요, 변호사님? 아닙니다. 단 한 대만 때려도 폭처법 공동상해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저 한 대 때렸어요, 저는 3대 때렸어요, 저는 5대 때렸어요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상해 전치 6주 이상의 발생을 한다면 징역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또한 군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폭처법 위반 공동상해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또는 군기교육대를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있어서는 기소유예, 즉 어떠한 형사적인 전과도 남지 않도록 저희가 방어가 됐고 징계도 후과제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도록 저희가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두 막아낸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바로 이 사건은 실질적인 과실치상 사건이다 라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들어갔습니다. 폭처법 위반은 이거예요. 진짜 군대에서 발생하는 다구리 있죠. 집단폭행, 죽도록 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과실치상, 이거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 아이고 우리 또 거기서 밖에 나가서 보자. 소주 한 잔해. 라고 하면서 축하하다가 과실, 사고로 발생한 치상, 상해가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을 받았죠.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습니다. 승낙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었을 때 상호 간에 몸적인 부딪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승낙을 하고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부딪혀서 누가 부러졌다고 해도 폭행죄가 되지 않죠. 사전 승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볼까요? 이 당사자가 결국에는 전역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인디언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사자는 이게 폭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음에 후임들이 와서 와 인디언밥하고 축하해줬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자, 2번째 후임들이 왔어요. 인디언밥 축하해줘. 그대로 있었어요. 또 3번째 후임들이 와서 인디언밥 축하해요. 잘 가. 우리 밖에서 보자. 이 피해자는 사전에 승낙을 했던 겁니다. 따와 같이 실질적인 사전적인 동의가 있었다. 후임병들이 이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을 했다. 간부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또 하나, 이와 같은 전통적 행사는 과거로부터 모든 선임들에게도 모두 매년 항상 매달 있어 왔다. 전통적 관례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먼저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러졌잖아요. 뼈가 부러졌으면 치료도 해야 되고 향후 민사적인 사건도 사실 소송이 발생할 수 있죠. 법적 리스크가 사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이 치료비 외에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당장 치료를 받으세요 라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고, 이렇게 신속하게 초기부터 함으로써 탄원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바로 대처하고 민사적인 법적 쟁점까지 함께 없애버리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본 사건에 있어서는 모두 휴가 제한 하루 또는 이틀로 모두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대응을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미래에 있어서 모든 취업, 사회활동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